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10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비닐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나프타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40년 만에 처음 겪는 원료 위기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비닐 제조업체는 가동률을 절반 이하로 낮췄으며 종량제 봉투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포장용 비닐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업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비닐뿐 아니라 플라스틱 전반에 걸친 공급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은 산업 현장을 넘어 일반 시민 생활에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 품절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비닐 원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 수입선 확보와 비축분 방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비축량으로는 약 2개월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닐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대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전국 최연소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화제입니다. 경남 창원대상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태훈 군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 군은 현재 학교 학생회장을 맡고 있으며 청년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느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있어 법적으로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도전이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52%가 추경 편성에 찬성했습니다. 찬성 측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여론 결과를 참고해 추경 규모와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하는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 명단에 이혁재 씨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재 씨는 과거 음주 폭행 전력과 세금 체납 이력이 있어 후보 검증 심사위원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 후보를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선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이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완 씨가 검찰 송치 과정에서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천벌을 받은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오전 49세 김 씨를 부산지검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피의자의 반성 없는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비만 전문가인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가 술만큼 간을 혹사하는 식품으로 과당을 지목했습니다. 박 교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과당이 간에서 직접 대사되면서 지방간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와 가공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 포만감을 느끼기 어렵고 결국 과잉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박 교수는 건강한 간을 유지하려면 가공식품 속 숨은 과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가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의외의 음식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문 교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고탄수화물 식단과 정제 탄수화물이 암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훨씬 많이 소비하는 특성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 흰빵, 설탕이 많이 든 간식 등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교수는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혈당 관리가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여성의 성욕이 남성보다 낮은 이유가 진화나 호르몬이 아닌 초기 성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은 부정적인 첫 성경험과 불충분한 성교육 환경이 성욕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널리 알려진 진화론적, 호르몬적 원인이라는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성별에 따른 성욕 차이가 생물학적 요인보다 사회 문화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성교육 방식의 개선이 성 건강 증진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매일 요리에 사용하는 마늘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설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건강매체 베리웰 헬스는 소아이브 임티아즈 박사의 분석을 인용해 마늘의 다양한 건강 효능을 소개했습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줘 감기 증상 완화와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마늘 1, 2쪽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했습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비닐 대란과 추경 여론, 최연소 예비 후보 등록,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정보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